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패키지에 대한 설명,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클래스 다이어그램 얘기를 할게요. 난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왜 중요하냐 라는 부분의 객체적 관점에서 이거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뭐냐? 우리가 앞 시간에 그 객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객체가 행동이랑 상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객체의 상태와 행동을 자바 코드로 직접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객체 설계도.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확장자가 닷 자바인 코드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닷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거기 안에는 이제 바이트 코드가 적혀 있어요. 바이트 코드 뭐라 그랬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스트럭션들이라고 하면 돼요. 머신 코드, 가상의 머신 코드라고 하면 돼요. 그 패키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생활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객체들, 유사한 것들 모아가지고 어디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심지어 책장 안에서도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책들 따로 모아놓고 그냥 소설책 따로 모아놓고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관련성 있는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그룹을 묶어가지고 보관을 해놓죠.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옷걸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지가 걸려있는 옷걸이, 그다음에 난방이 걸려있는 옷걸이, 외투가 걸려있는 옷걸이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객체층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예요. 아, 객체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관련 있는 것들이 묶어버리자. 그거가 이제 패키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체적 프로그래밍 이 패러다임 자바가 되게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관념들이 그대로 적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상황이 좋다. 그런 얘기죠. 자바 프로그램 구조 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가 이런 걸 먼저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객체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패키지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여러분들 생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패키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구현하려는 객체들을 그 패키지 안에 각각 자바 파일로 딱딱딱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 자바 파일로 딱딱딱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그 패키지 안에 객체들을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하는 건 뭐냐? 객체를 먼저 찾아내고 객체의 상태, 비헤이비어를 행동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 짤 때 처음부터 막 파일 에디터 열어가지고 코딩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짜려는 프로그램은 요거다. 여기 필요한 객체들은 뭐뭐뭐뭐뭐다. 그리고 이 객체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패키지를 선언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 프로그램 짜면 되게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과정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키지는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는 컴퓨터 안에 있는 디렉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 예제인데 그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자바 온라인 엑스기젠이라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내가 패키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패키지 이름을 뭐로 했냐면 edu.한동.카페.perso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패키지를 만들 때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보면 이렇게 도메인 이름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객체라는 게 같은 이름의 객체가 뭐 삼성도 만들 수 있고 LG도 만들 수 있고 현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려면 각 기관마다 자기 독립적인 도메인 이름을 잘 활용해서 쓰면은
되게 유니크한 우리 객체를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을 지을 때 도메인 네임을 역순으로 해서 짓는 게 이제 일종의 컨벤션이에요. 이게 뭐 꼭 그렇게 컨벤션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컨벤션을 지키는 게 산업계에 쫙 퍼져 있고 다들 이렇게 짜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점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폴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 폴더 디렉토리로 그러니까 폴더 구조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선언하고 거기에 원하는 객체들을 그 해당 패키지 위치에다 집어 넣으면 되는 식으로 패키지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패키지가 어느 정도 추적 잡히고 그럼 이제 자바 파일 만들어가지고 실제 클래스 설계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바 소스 코드 파일 안에 패키지를 먼저 선언하고 거기 안에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하고 메서드를 먼저 쫙 잡아주면 그러면 큰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구현들을 메서드를 구현하는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프로그램 로직을 이제 객체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반드시 파일 네임하고 항상 같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예시를 가지고 프로그램 직접 한번 짜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짜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냥 한동된 간단한 커피숍 프로그램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커피숍을 선택하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받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가상으로 실행하는 그냥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3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패키지는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뭐 카페 객체를 갖고 있는 패키지. 한동대학교 안에 패키지가 카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뭐 있지? 인브리즈, 그다음에 뭐 이디야도 있고, 히즈빈스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 객체를 담고 있는 패키지. 그다음에 세 번째 패키지로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객체를 갖고 있는 패키지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놨어요. 요거 구분하는 건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설계하고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카페 안에 패키지들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일상에 있는 그냥 클래스들을 다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6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 0번째 클래스는 뭐냐면 슈퍼 클래스, 페런트 클래스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상습하고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설계를 할 때 그 일반적인 디테일한 클래스의 개념이 있지만 좀 더 상위 개념이 있죠. 상위 개념들을 가지고 인식을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교수님, 뭐 학생, 직원분들이 계신데 요 세 유형의 어떤 상위 개념들로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서로 다른 객체들을 구분해가지고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고 의사소통하기도 편하고 개념하기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공동적인 내용들은 또 존재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고 나이도 있고 자기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 혹은 페어런트 클래스를 부르는데 뭔가 공통의 정보를 개념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위의 개념의 객체가 있어요. 객체를 보고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 부르게 되고 프로그램 짤 때 이 슈퍼 클래스를 선언을 하게 되면 물론 선언 안 해도 우리가 구현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선언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다양한 카페들이 학교 안에 있는데 그냥 공통적인 상태와 행동을 가질 수 있는 카페라는 슈퍼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카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디테일한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겠죠. 카페 이디야, 뭐 카페 히스빈스, 카페 로봇, 카페 밴딩 머신, 뭐 인브리즈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냥 카페라는 말을 빼고 인브리즈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뭐 붙여봤어요. 그 클래스 이름 붙이는 건 말하니까.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도표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카페라는 상위 개념 안에 이런 클래스 관계들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요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가 묶어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좀 관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키보드에서 쓰는 버튼, 이것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윈도우즈나 뭐 맥에서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버튼 같은 거를 누르면은 그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뭔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컴퓨터하고 내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런 이제 통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설계를 할 때 그 객체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미리 디파인을 하거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설계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주면 굉장히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설계하거나 구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아이카페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 선언을 하고 그 카페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공통의 기능의 목록을 먼저 인터페이스에 디파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디파인한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각각의 디테일한 카페들은 자기만의 어떤 기능들을 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현을 할 때 아이카페를 따라서 여기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따라서 구현하는 식으로 아이카페가 일종의 약속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객체를 구현할 때 뭔가 연관성 있게 유사한 객체들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객체들이나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뭔가 일관성을 주어주려고 하는 일단 설계 관점에서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시스템의 복잡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오퍼레이션이 아주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짤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뭐 아이카페는 이제 필수적으로 카페에 들어가는 기능 목록으로 이제 선언하고, 그다음에 언맨드 카페, 이거는 이제 무인 카페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아까 로봇으로 커피 주는 거 우리 식당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인데 카페에 파는 음료를 파는 인브리지 같은 그런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거기만의 또 특별한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카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우리가 설계하고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카페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슈퍼클래스 카페의 기본적인 설계도를 구현을 하고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기능들에 맞춰 가지고 카페들이 다 그 역할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구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니 아예 그 이 인터페이스 언맨드 카페 무인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또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밴딩 머신이라든지 뭐 로봇박스 이런 쪽의 무인 카페 하는 쪽에 일관성 있게 기능들을 구현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되고, 이제 카페 역할을 하지만 레스토랑까지 같이 있는 그런 인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토랑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을 나름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금 그 객체를 설계하고 분리하고 관계성을 디파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객체적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그런 것들을 규정해주는 시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분 설계하고 짤 때 물론 객체를 선언하긴 하지만 객체를 선언할 때 이 각각의 객체들의 공통점이나 상황들을 여러분 잘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커먼한 공통의 기능들을 인터페이스를 쭉 뽑아가지고 설계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인터페이스 설계가 잘 돼 있는 자바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의 철학을 잘 따르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딱 인터페이스만 보잖아요. 잘 작성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보면 인터페이스만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그냥 인터페이스만 보면.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 기술 문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 큰 틀 안에서 인터페이스들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의 정보들이 오고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펄슨 패키지 안에는 휴먼은 슈퍼 클래스고 거기 안에 바리스타, 커스터머, 캐셔, 요리사 이런 식의 클래스들을 추가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커피숍 관련된 작은 그냥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장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는 메뉴 보여주고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수납하고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음료를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들어가 있고 카페 안에는 커스터머 바리스타 메뉴하고 그 카페 안에 있는 자릿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행동들이 또 직접 구현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카페의 기본적인 슈퍼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카페들의 어떤 설계 내용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공통적이지 않은 특별한 그 비헤이비어들이 그 차일드 클래스 안에 있으면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면 돼요. 오더 넘버 티켓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 넘버 티켓을 받아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음료가 만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카페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 카페 로봇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이 아이 언맨드 카페 인터페이스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제 그 관계성을 찾아보면 아이 카페에도 인터페이스를 그게 영향을 받아서 구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브리지 같은 건 마찬가지 아이 레스토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이 되면서 아이 카페도 함께 받아서 구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랑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도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